안녕하십니까. 프로의원의 권옥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란 무엇인가요? 또 디스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사실 디스크는 추간판이라고 부르며 척추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간판은 단단한 껍질과 비교적 무른 내부 수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껍질이 일부 찢어지거나 또는 부어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추간판이 척추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간판이 탈출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무엇인가요? 또 그 증상은 무엇인가요? 네, 척추와 척추 사이에 가해지는 힘의 70% 정도는 일반적으로 추간판에서 감당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추간판이 닳고 또 쪼그라들어서 척추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서로 뼈가 만나는 부분이 후관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후관절에 과도한 체중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뼈나 인대 증식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한 증식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관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역시 디스크처럼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주로 유발하게 됩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이 서로 증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는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많이 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오히려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 통증이 심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디스크는 허리를 숙일 때 주로 통증이 발생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프롤로 의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저희 프롤로 의원에서는 우선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고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과 면담 후에 필요하다면 CT나 MRI 같은 검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어떤 치료를 추천하나요? 네, 심하지 않은 경우에 우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체충격파 치료나 도치료를 병행해 볼 수 있고 또 프롤로 주사나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를 병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스테로이드는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염증을 제어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아주 훌륭한 약물인데요. 다만 그 부작용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초기에 염증이 심한 경우 그 염증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한다면 쉽게 염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성 통증과 급성 신경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또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경막외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암이라는 방사선 조사 기구를 이용을 해서 추간판이 탈출된 정확한 부위에 바늘을 자입을 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비교적 5분 정도 내지는 10분 정도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고 또 수술을 했던 분들도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없습니다. 그 외에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을 이용해서 약물을 적절하게 주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약물이 주입하는 부분에 디스크가 있어서 약물을 맞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꼬리뼈를 통해서 특수한 카테터를 사용해서 직접 병소가 있는 부위까지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약물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 제작한 카테터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들로 인해서 유착된 부분도 같이 풀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성형술 역시 한 30분 정도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시술할 수 있고 시술 당일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술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역시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척추관의 협착으로 인해서 바늘이나 카테터가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추간공 확장술이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추간공 확장술이란 특수하게 제작된 기구를 신경 구멍에 직접 주입을 해서 협착되어 있는 인대나 또 뼈조직 또 석회 질환을 이렇게 직접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서 공간을 넓혀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시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시술 당일에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과정은 시암이라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이 자세만큼은 조심해야 한다, 당부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의자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기대어 앉거나 또는 이렇게 부정하게 앉는 자세는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지 뒷주머니에 두꺼운 지갑을 넣고 앉는 자세도 피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골반을 비뚤어지게 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운동을 추천하시나요? 평지를 걷는 운동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척추의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는 척추 기립근과 척추 자세 유지근이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들은 사람이 천천히 걸을 때 적절하게 자극이 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장시간 앉아 있으면서 이 근육들을 혹사시키고 또 걷지 않아서 적절한 자극을 주지 못해서 척추를 바로 세우는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거나 나쁜 자세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시간을 내어서 평지를 걷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걸을 때는 천천히 걷다가 또 빠르게 걷다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걷게 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병이기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검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추가적으로 시간과 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